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오늘 시장도 어느 정도는 괜찮게 끝난 거는 같습니다. 우선 오늘도 약하게는 상승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장 중반에 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해지면서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3일 연속으로 양봉 뽑아내줬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양봉 기준으로는 도지형 포함해서 5일 정도 상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날은 하락이었지만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으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으로 좀 마감한 게 분봉상으로 보시면 좀 보시기 편해요. 막판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장 시작해서 굉장히 요동을 좀 치다가 2시 이후에 상당히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그 매동별 시간 내 움직임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장중에 힐끔힐끔 그 MTS를 좀 볼 때는 종목별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나스닥 선물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또 하나가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미래에셋하고 신한금융투자 두 가지 어플을 보면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보시면 그 이 미래에셋에서는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개인들이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순매수에 대한 누적 시간별이고요. 이거 파란색은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고 기관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2시 이후에 3시 가까이 된 시간대에서 외인이 팔면서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외인이 쭉 빠지면서 걔는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저렴해졌으니까 물타기 하듯 아니면 뭐 조금 더 수량을 늘려가면서 약간 상승을 좀 해줬고요. 외인들은 이때부터 쭉 팔면서 상당히 좀 그때부터 많이 팔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0억 가까이 897억 원 팔면서 마감을 했고, 개인들이 1600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외인 같은 경우에는 시초부터 계속 지금 팔아 제꼈고요. 5천억 정도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덜 밀리다가 조금 사는 듯하다 다시 또 밀어버리는 뭐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매동의 그림이, 이 순매수 누적의 시간별의 어떤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주가에도 거의 커플링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움직임과 종목들과 종목이 세게 가는 종목들은 조금만 외인이 사줘도, 만약에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외인이 사는 비중 대비 뭐 2배 혹은 뭐 3배 혹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종목들이 조금 그 상승률에 대한 혹은 하락률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상황이 됐고요.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여러가지 국내외의 금융과 관련된 중앙은행과 기타 금융에서의 경기부양책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올 게 많이 나왔다. 나올 게 많이 나왔고, 이제 뭔가 더 좋아지려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좀 수그러들고,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좀 수그러들면서 진정되는 느낌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유가입니다. 유가가 좀 잡혀야지만 이제 좀 진짜 안정적이다 해서 투심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고, 조금 우려스러운 건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우선은 이렇게 지금 뜨면서 가고는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22평선을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에 좀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여기에 구간에 진입해서 여기 안에서 조금 눌리면서 다시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는 이 5일평선을 터치하려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하나라는 좀 걱정이 있어요. 또 외인도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아직 1200원 언더로는 잡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현황을 보시면 8시 19분 기준으로 오후 유럽 시장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며 시작을 했고, 유가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환율이 통화스워프 영향으로 1220원대로 좀 낮은 상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내일도 장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끝나지 않아야 내일 금요일날 그래도 좀 선전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어제부터 좀 드렸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신용 좀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코스피의 신용 잔고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조, 이제 3조로 딱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3조 3천억 원, 비슷하지만 약간 더 감소된 수치입니다. 어찌 됐건 빠졌어요. 좀 더 빠졌어요.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다, 좀 더 가볍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막상 뭔가 사야 되는데 현금은 좀 있어요. 뭐 몇백 혹은 뭐 1000만원 2천만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뻔하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CJ ENM, 조금 더 들어가면 스튜디오 드래곤, 뭐 네이버, 그런 종목들에 익숙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데, 제 구독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반등장에서 얼마나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뭔지, 그리고 그걸 계속 저는 중장기로 안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윙 한 일주일에서 길게 2주일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정도 내에서 사고팔고를 하잖아요. 그게 좀 더 리스크 해지도 되고, 이번엔 제가 물렸습니다만, 이번 장에서는 물렸습니다만 훨씬 더 좀 수익에 대한 좀 재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좀 더 좋지 않나 개인들에게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봤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웰크론 아시겠지만 마스크 대장주였는데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시간 외에서 오늘은 또 알소포트가 어디 있나요? 제가 볼게요. 오늘 시간에선 또 알소포트가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거래량이 꽤 됐습니다. 알소포트가 상한가를 말았다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알소포트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재택근무 관련주. 물론 이제 그 파생 투자했다가 손실됐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나서는 좀 밀렸었습니다만, 단일가에서 쭉 밀렸거든요. 그렇습니다만 다시 이 알소포트가 상한가를 말았다는 건 이번엔 또 재택근무주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웰크론도 마스크 관련주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웰크론이. 그래서 이 웰크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라인을 그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터치해주고 밀리면서 여기를 깼을 때, 이 라인을 깼을 때 6,500원 정도를 깼을 때에 쭉 밀리고 혹은 깨고 올라갔을 때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몸통이 어쨌든 그 정도 라인에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강하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처럼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브린저 밴드의 중앙선을 뚫고 올라가서 5일평선이 좀 자리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고, 여전히 뭐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젠백스입니다. 젠백스 아시겠지만 이제 치매 치료제입니다. 그 GV1001 관련해서 세계 석학들과도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그 GV1001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회사 측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내일이 이제 주총이에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재무 상태는 사실 좋지 않은 회사예요. 계속 뭐 시비 발행하고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환기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코스닥 150 종목에서 편출된 좋지 않은 컨디션인 종목입니다만 그 편출된 부분을 모건 스탠리가 170억 정도 가량 받으면서 그 수량을 지금 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동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가 외국인이 170억이 아니네요. 13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았던 부분이고, 기타 법인이 계속 지금 사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주도하고자 하는 리딩 세력이라고도 많이 시장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 종목에서는 이 주가를 리딩하는 건 개인과 외국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은 쭉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이 좀 사줬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만 차트만 놓고 보고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봤을 때는 튀고 올라가면서 요 라인에서 종가를 위에서 마감한다 그러면, 그리고 거래량이 이때처럼 터져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3만원대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젠백스. 그 다음에 라닉스입니다. 라닉스는 참 미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자율주행 대장이 돼버렸는데, 라닉스가 전 되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약하네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이 개파락된 이 구간을 뚫고 정말 얘가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요 구간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9,000원대 터치하면서 만원대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역시 요 라인에서 지금 예전에 지지점이었던 이 6,000원 정도 라인을 터치만 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최소 7,000원, 7,300원 정도 위에서 놀아줘야 좀 강한 상승, 다시 한번 9,000원, 만원대까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워낙 종목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통 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갈 땐 또 세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수급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때가 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는 워낙 가볍고 그래서 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가시더라도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시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C넥스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고요. 보시면 장기 평선, 300일 평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저 바닥까지 뚫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좀 약했습니다. 약했고요.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거래량이 약하진 않거든요. 근데 종목이 썩 그렇게 나이스하게 움직이는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요 5일평선까지 좀 터치를 좀 했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터치했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요 브린저 밴드 상단을 쳐주는 움직임, 이런 식으로 작은 N자형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수보다 좀 약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국일재지입니다. 국일재지는 오늘 아시겠지만 이 5,000원 라인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터치할 듯 하면서 밀렸어요. 좋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시장만 받쳐준다 그러면 국일재지 같은 종목은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갔네요. 한 이 정도라고 볼게요.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견고한 움직임이다.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이평선과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장기 이평선과 이 지금 촘촘히 모여있는 5, 20, 60 이평선들과 괴리가 그렇게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만나서 한 번 더 힘을 뿜을 수 있는 재료만 좀 잘 터져준다면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CMG 제약입니다. CMG 제약 조현병 치료제 대장으로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요.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죠.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요 박스권에 정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힘을 좀 모아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낫잖아요. 어중간하게 올라갔다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그림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 중앙선은 터치하고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물린 물량들을 어떤 종목이건 간에 앞서 말씀드린 이때 물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팔고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조금씩 윗골을 달면서 밀리는 거는 익스큐즈 해줘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매동을 한번 볼까요? 매동도 보시면 예전처럼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주잖아요, 그죠? 13억, 9억, 7억, 26억, 10억, 10억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세게 한번 갈 때는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생각보다 좀 묵직한 종목인데 미안 밀려서 되게 좋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살짝 터치해주고 양봉 뽑아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도 워낙 급격하게 그냥 장대음봉으로 며칠을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를 좀 해주면서 끌고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매동도 뭐 기관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종목은 조금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KMW는 아시겠지만 이제 5G 대장주죠. 그림은 좋습니다. 거래량 빠지면서 음봉, 그리고 오늘 3% 정도 빠지긴 했지만 이 라인을 지금 다시 복귀해줬어요. 그죠? 여기 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얘가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한 48,000원 정도 라인에서 지지해주면 충분히 6만원까지는 이 박스권의 이 모습들처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장이 더 강하게 엄청난 악재로 빠질 일은 전 없다라고 봅니다. 빠져도 조금 완만하게 빠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시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물론 상이하겠지만 KH바특입니다. KH바특 폴더블 관련주고 제트플립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 힌지가 되게 쓰임새가 많다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우선은 얘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올리고 쭉 밀렸어요. 밀리고 장기평선, 이렇게 장기평선을 터치해주고 역시 반등이 됐습니다. 이 장기평선 300이평선은 정말 마지막 목숨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여기를 터치해주면 보통 사면 손해볼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은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반등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와서 그렇지, 이런 좋은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얘가 이렇게 음봉 두 개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아직 5일평선 안 닿거든요. 보시면 떠 있잖아요. 5일평선을 좀 터치를 해주고서 이렇게 양봉을 좀 한번 터치, 음봉이 하나 더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뽑아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휴대폰 쪽으로 더 인볼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H바특, MC넥스 이런 종목들은 물론 MC넥스는 그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건 조금 더 휴대폰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시장은 오늘 유럽,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 그림으로 나와주면서 아마 저희도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금요일은 또 아시겠지만 조금 시장이 초반엔 강할 수 있어도 뒤로 가면서 밀리잖아요. 어김없이 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밀리더라도 각 지수가 최소 2% 좀 언더로 정말 보합권에서 그렇게 좀 마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장중에 외인하고 기관의 매동 현황을 보시면서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 빠지지? 뭐지? 보면 이제 기관과 외인이 빠지고 외인이 왜 빠지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고
뉴스를 좀 검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파지는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막연하게 불안감에 그냥 던져버리고 나오는 그런 좀 위험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번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3일 연속 양봉 뽑아내면서 복구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복구가 이 상황에서 많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종목의 손실폭이 조금 줄어드는 순간에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왜냐면 손실폭이 크실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보합이었다가 다시 튀는데 그때 세게 바이오들도 많이 지금 세게 튀잖아요. 젠맥스만 봐도 그렇고 세게 튈 때 그때 같이 동조해서 세게 쳐줘야지 좀 수익이 한쪽은 주는데 손실이 그게 아니면 좀 재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포트를 좀 조정하시는 게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전히 현금 비중을 조금 쥐시고 무조건 들어갔다가는 몰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전반적인 걸 잘 살피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 하루도 좀 좋은 장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